먼저 시범하는 평소도 그러다 가지고 아이고, 안녕하세요. 이건 아직 안 오셨나? 이게 보세요. 어디 계셨어요? 계신 것 같은데? 계신 것 같아요. 지금 들어오시면 돼요. 어서 오세요. 제201차 최고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중국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가 한 달이 넘게 계속되고 있습니다. 9일 기준으로 중국 내 확진자는 37,000여 명, 사망자는 811명을 기록하고 있고 국내에서도 확진자가 27명에 달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사태가 장기화되며 우리 민생, 경제도 크게 흔들리고 있다는 점입니다. 중국은 우리 전체 수출의 4분의 1, 수입의 5분의 1을 차지하는 최대 의료국입니다. 국내외 유수의 경제 연구기관들이 이번 코로나 사태로 인해 우리 경제 성장률이 0.1% 내지 0.2%포인트 하락할 수 있음을 경고하고 있는 가운데 우리 국민들의 실제 소비 심리도 크게 위축되어 경제 환경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음식점 텅텅 비고 음식점 거리는 아주 일찍 껌껌해지고 있습니다. 정부가 최선을 다해서 확산을 막고 있기는 하지만 국민의 신뢰를 잃고 특히 대중국 정책과 관련하여 오락가락을 멈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정치권은 총선을 앞두고 온통 정쟁과 반복에만 매몰되어 있습니다. 국난 극복을 위해서는 거국적인 단합이 필요합니다. 오늘 저는 정쟁을 중단하고 조속한 민생 경제 대책 수립을 위한 대통령과 각 당 대표의 영수회담을 제안합니다. 정치권이 먼저 통 크게 뜻을 모아서 전 세계에 참고하고 있는 신종 코로나 사태를 우리의 단합된 힘으로 극복하기를 희망합니다. 바른미래당은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를 극복하기 위한 3대 근본 대책 수립을 촉구합니다. 첫째, 바이러스 확산을 막기 위한 근본 대책. 둘째, 민생 경제 회복을 위한 서민 경제 지원 대책. 셋째, 중국의 의존적인 경제 구조 개선을 위한 근본 대책이 되겠습니다. 아울러 바른미래당은 보다 구체적인 5대 특별 대책을 제안합니다. 첫째, 미국과 북한, 호주 등의 국가들이 조치한 것처럼 중국인 또는 중국을 방문한 외국인에 대해 전면적인 입국 제한 조치를 실시해야 합니다. 둘째, 7만여 명의 중국 유학생이 입국을 앞두고 있습니다. 교육부는 대학 자율에 맡기지 말고 각 대학의 개강을 일률적으로 한 달간 연기하도록 해야 합니다. 셋째, 여행업과 요식업을 등 피해가 속출하고 있는 민생 경제업종에 대한 특별 교부금을 편성해서 지원해야 합니다. 넷째, 제조업 등 중국에 의존하는 경제 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특별 민관적 협의회를 구성해야 합니다. 다섯째, 정치권은 사태가 진정될 때까지 정쟁을 중단하고 거국적인 지원의
거국적인 차원의 논의와 해결 방안 제시에 총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코로나 바이러스 환자는 늘고 국민적 불안은 확산되고 있는 촉박한 상황입니다. 정치권이 국론 통합과 위기 극복을 위해 선제적인 리더십을 보여야 할 때입니다. 중국과의 관계도 친밀한 외교를 통해서 중국의 이해를 얻고 그러면서도 우리가 코로나 확산 방지에 최선을 다할 수 있는 모습을 보여주기 바랍니다. 정부는 구체적인 대책으로 국민을 안심시키고 경제가 제대로 돌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기 바랍니다. 어제 새로운 보수당 유승민 의원이 총선 불출마와 자유한국당과의 합당을 선언했습니다. 신설합당을 표방했지만 결국은 흡수합당으로 좀 더 직설적으로 말하면 자유한국당으로 들어가겠다는 선언입니다. 정치 무상이라는 단어가 아스라이 떠오릅니다. 작년 내내 말로는 중도 보수를 표명하면서 실제로는 저를 내쫓고 바른미래당을 접수하여 자유한국당에 갖다 바치면서 정치적 기회를 얻으려 했던 의도가 사실로 구체적으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선거를 앞두고 정치인들이 자기 살기를 찾으려 하는 행태를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만 큰 정치인이 되려면 최소한의 명분과 정치적 도리는 지켜야 할 것입니다. 안철수 전 대표도 어제 신당 국민당의 창당 발기인 대회를 가졌습니다. 안 대표는 중도적, 실용적 중도 정치를 주장하지만 그 주변 측근들은 끊임없이 보수 세력과의 연대 통합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안 전 대표가 귀국 후에 바른미래당을 중도 실용 정당으로 이끌어줄 것을 중도 실용 정당으로 이끌어줄 것을 기대했던 저로서는 안타까움과 아쉬움을 금할 수 없습니다. 안 전 대표가 앞으로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중도 실용의 길을 지키고 보수 통합의 길에 나서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지금 정부 여당의 실정과 자유한국당의 구태 정치에 대한 심판으로 넓어진 중간지대에 중도 실용의 제3세력을 구축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우리 정치 구도를 바꾸고 그 주체가 미래 세대를 중심으로 하는 새로운 정치 세력이 되어야 하고 저희는 이것을 구축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저와 바른미래당이 바로 지금의 난관을 극복하고 나아가야 할 길이 바로 이 길입니다. 이를 위해서 바른미래당이 앞장서서 미래 세대와 먼저 통합 또는 연대를 하고 이어서 다른 정당들과의 통합을 추진하여 최종적으로 제3세력을 구축하는 것이 저희 당초 계획이었습니다. 그러나 바른미래당을 둘러싼 정치적 환경의 급변함에 따라 다른 정당과의 통합 추진과 동시에 미래 세대 통합을 병행 추진하게 되었다는 말씀은 이미 드린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 최고위를 통해 대통합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박주선 의원을 위원장으로 임명하였습니다. 각 당의 입장차로 통합이 쉽지는 않겠지만 잘 될 것으로 생각하고 당의 상황을 폭넓게 이해해준 미래 세대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바른미래당의 통합에 대한 입장은 분명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중도 통합은 단순히 호남정당을 만들기 위한 통합이 아닙니다. 당장의 정치적 이합집산에 그쳐서도 안 됩니다. 중도 통합은 지역주의를 넘어서 미래 세대와의 통합을 통해 한국 정치를 새롭게 하고 새로운 미래를 열어가는 중도개혁 실용정당을 만드는 것입니다. 바른미래당 당대표로서 저는 거대 양당의 극한 대결 정치를 극복하고 다당제와 연합정치를 통해 경제와 민생에 도움이 되는 정치, 안보와 평화에 기여하는 정치를 만들겠다고 하는 의지에 조금도 변함이 없습니다. 종로에서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의 대권 후보가 맞붙게 된 상황도 바로 제왕적 대통령 하에서 거대 양당 극한 대결 정치의 상징입니다.
왜 국회의원 선거가 대선 후보의 왜 국회의원 선거가 대선 후보의 대결의 장이 되어야 합니까? 너 죽기 나 살기에 한국 정치의 전형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극한 대결을 끝내고 다당제 연합 정치를 추구하는 것이 저와 바른미래당의 목표입니다. 정치적 세대 교체의 필요성이 바로 여기 있는 것입니다. 한국 정치 패러다임의 교체가 바로 이래서 필요한 것입니다. 미래 세대가 우리 정치의 주역이 되는 세대 교체를 통해 구태 정치를 종식시키고 새로운 정치를 바라는 국민 여러분의 영혼을 이뤄내어 그것이 정치 구조 개혁의 발판을 만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현재의 제왕적 대통령제와 극한 대결의 거대 양당제의 폐해를 극복하고 의회가 중심이 되고 여러 당이 대화와 협치로 안정된 국정운영을 이끌어가는 합의제 민주주의를 제도화하는 것이 우리 정치의 구조 개혁입니다. 제가 지난 2016년 강진 만덕산에서 내려오며 주장했던 제7공화국이 이러한 뜻이었습니다. 2018년 12월 열흘간의 단식을 통해 씨앗을 뿌린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정치 구조개혁의 첫걸음입니다. 이번 총선이 마무리되는 대로 우리는 정치 구조개혁의 최종 완성을 위한 개헌에 앞장설 것입니다. 바른미래당은 이번 총선을 통해 미래 세대가 우리 정치의 전면에 나설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바른미래당은 한국 정치 구조 개혁의 중심에 서서 거대 양당의 극한 대결을 끝내고 다당제 연합 정치를 이루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할 것입니다. 새로운 정치를 바라는 국민 여러분의 영혼을 받들어 총선에서 반드시 승리할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과 당원동지 여러분의 성원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최고위원 김경민입니다. 울산시장 선거 불법 개입 의혹에 대한 청와대의 해명을 촉구합니다. 검찰의 공소장 공개로 송철호 울산시장 당선을 위한 청와대의 불법적인 개입과 공작 정황이 손에 잡힐 듯 드러나고 있습니다. 청와대 7개 비서실이 동원됐고 경쟁자에게 다른 자리를 보내서 양보하도록 했습니다. 공소장에 따르면 경찰은 청와대에 21차례 보고했고 그중 6번은 대통령에게 직보하는 국정교육 상황실로 보고됐다고 합니다. 청와대가 어떻게 개입적 조직적으로 선거에 개입했는지 그 이선이 어디인지를 짐작해야 합니다. 이는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범죄이자 심각한 법치주의의 훼손입니다. 그러나 청와대는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국민은 궁금합니다. 국민이 묻고 있습니다. 공소장 내용은 어디까지가 사실입니까? 이 범죄적 행위의 최고 이선은 어디입니까? 청와대는 답해야 합니다. 대충 넘어갈 수 있다고 생각하면 오산입니다. 수사를 방해해서 덮을 수 있다고 생각하면 착각입니다. 더 늦어서 골마 터지기 전에 청와대가 직접 해명에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네, 저희 여장 이혜성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 손학규 대표님께서 잘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만 최근 오늘부터 본격적으로 진행될 상당 합당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국민들은 사실상 또 호남 지역당으로 가는 것이 아니냐 하는 우려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손 대표께서도 늘 강조하셨고 저희들도 똑같은 마음으로 추진하고 있는 이 합당이 결코 지역주의화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들 각오가 이것은 호남, 영남을 비롯한 전체 지역의 통합이어야 하고 또 과거와 미래 세대를
연결하는 세대 통합이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당에서는 특별히 지금까지 손 대표께서 여러 번 공약하신 미래 세대, 청년 세대들에 대한 우대 조항을 공천해서 이번 선거를 통해서 반드시 실현되도록 해나가야 할 것이고, 또한 시대가 바뀌었습니다. 지방 분권을 발생하기 위해서라도 지도당 중심으로 새로운 후보들에게 대한 지원과 홍보를 통합하는 그런 방식을 취해야 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SNS 시대를 맞이해서 지금까지 아날로그 즉 선거운동 방식도 완전히 고쳐야 나가야 할 것이 이번 합당의 주요 논의사항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저희들은 그것을 요구할 것입니다. 코로나와 관련해서 간단한 말씀을 또 하나 드리자면, 부산이 국제관광도시로 최근 지정됐습니다. 아주 많은 관광객이 몰려올 것으로 기대합니다만은 최근에 중국에 들르지 못하는 대형 크루즈선들이 부산을 찾고 있습니다. 이것은 거의 대피성 정박인데 지금까지는 그 승객들 거의 한 배에 5,000명 정도씩 들어옵니다. 이 대규모 승객들이 부산에 입항하지는 않습니다만 이제 입항의 예고되어 있는 배들이 3월까지만 15척이 넘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당국은 정말로 철저히 검역을 해 나갈 준비를 해야 할 것이고요. 국제적인 원칙에 맞는 그런 방식으로 잘 관리해야 할 것을 촉구합니다. 또한 부산같이 큰 항구가 아니더라도 작은 항구에도 이런 입국하는 외국에서 들어오는 배들이 여러 종류의 배들이 있습니다. 이런 배들에 대해서도 각별히 검역과 방역에 신경을 쓰라고 촉구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최고위원 강석주입니다. 손학규 대표님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정책 제안을 추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산업 경제 분야의 실질적인 피해 대책을 정부에 촉구합니다. 현대기아차가 오늘 10일 전면 생산 중단되고 르노, 자동차 등 국내 자동차 업계가 거의 마비되고 있습니다. 또한 자동차 협력업체도 생산 중단, 휴업 등의 위기를 맞고 있는 상황을 감안해서 정부에 촉구합니다. 정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근거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서 자동차, 유통, 관광산업, 공연예술 분야에 대한 사회재난으로 특별 재난 지정을 적극 검토해 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둘째, 현대자동차를 비롯한 산업계 전반에 위기관리 대응 시스템 강화를 촉구합니다. 세계적인 자동차 메이커인 현대자동차를 비롯한 자동차 산업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와이어링, 즉 차량 전기 배선 부품이 부족하여 국내 공장 생산이 전면 중단되는 초유의 상황을 맞고 있습니다. 협력업체의 원가 절감도 중요하지만 전체 생산에는 차질이 없도록 위기관리를 강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협력업체의 국내 국외 생산에 일정 비율을 유지하면서 품질 등의 내부 경쟁을 유도해서 국내 산업의 고용과 경쟁력을 향상시켜 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특히 우리 바른미래당은 해외 부품 공장을 국내 공간으로 이전 시 공장 부지 증가 제공, 각종 세제 혜택 지원을 위한 관련 법률을 도입하는 등 특별한 지원을 해드리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석 대변인 최고자원입니다. 우리 은행이 약 4만 건의 고객 인터넷 뱅킹 비밀번호를 무단으로 변경한 사실을 조사하고도 내부 조사만으로 덮으려고 했던 일이 밝혀졌습니다. 은행 측은 정보 유출이나 금전적 피해 사실이 없었다며 사건을 가소평가하지만 4만 건에 달하는 고객의 비밀번호가 영업점 직원들에 의해서 손쉽게
변경되었다는 것만으로도 이미 대규모 금융사고라 할 만합니다. 영업점 직원의 개인적인 일탈로 치부할 일이 아니며 구조적인 허점이 발견된 것입니다. 또 다른 문제는 내부 감사에서 이미 이 사실을 발견하고도 자체적으로 은폐하려 했다는 의혹입니다. 이번 사건으로 대형 금융사들에 대한 불신이 확산되지 않을까 우려됩니다. 금융 시스템은 고객과 금융기관의 신뢰가 바탕이 되어야 합니다. 그 신뢰가 깨진다면 우리의 경제 시스템은 사상 누각과 같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고 붕괴될 것입니다. 금융감독원은 제재심의위원회의 이번 사건을 상정할 방침이라고 합니다. 사건이 밝혀진 지 14개월 지난 시점이라 금감원은 대체가 아니랬다는 지적을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금감원은 금융시장의 신뢰를 확립하기 위해서 지금이라도 이번 사건을 일벌백계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여러분도 공개하고 더 이상 공개 발언이 없으면 회의를 비공개로